네, 안녕하세요. 이승민입니다. 오늘은 내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남들에게 잘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생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의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환자분들 뭐 이렇게 병원에 오시면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사실 제가 좀 물어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병원에 오는 거를 이제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느냐? 아니면은 뭐 이제 내가 되게 힘들다는 거를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렇다는 분도 있고 또 안 그렇다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안 그렇다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대체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내 가족이나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굳이 힘든 얘기를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환자인데 내가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되게 많고 힘들다는 거를 굳이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 와이프가 그걸 알면은 같이 힘들어질 거니까 나만 힘들면 되지 굳이 뭐 가까운 가족이나 이제 소중한 사람들까지 힘들게 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제 그런 부분이 아마 이제 첫 번째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는 어차피 얘기해도 잘 이해도 못 하는데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 가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직장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 상사 때문에 힘들고 우리 회사가 힘들고 할 때 내가 회사가 뭐가 힘들고 어떤 부분이 힘들고 이런 얘기를 집에 가서 와이프에게 막 해도 와이프가 잘 모른다는 거죠. 와이프가 우리 회사를 같이 다니지 않는 이상 내가 얘기하는 거를 잘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뭐 직장 동료나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낫지, 우리 상사가 얼마나 못돼 먹은 인간이고 이런 거를 아무리 우리 마누라한테 얘기해봤자 우리 마누라가 이해를 못할 거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또 작용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으로는 이제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거라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생각이 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뭐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많은데 내가 우리 와이프에게 회사가 힘들다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 와이프가 실제적으로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우리 와이프가 나보고 그러면 회사 때려쳐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뭐 가장으로서 이제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소중한 그런 일들을 또 일이 힘들다는 것만으로 막 쉽게 때려쳐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도 없는 사람에게 내가 왜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뭐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 이유가 아마 이제 힘든 거를 상대방에게 얘기하지 않는 이제 어떤 그런 주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이런 경우에 이렇게 내가 힘든 거를 상대방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가급적이면 이제 가까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편이 낫다고 보통은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이유는 일단 우선적으로 힘들다는 걸 내가 계속 가슴에 품고 있어서 도움이 될 건 없거든요. 뭐 나 혼자 해결하거나 이런 힘든 감정을 나 혼자만 품고 있는 게 결국은 내가 좋아지는 데 있어서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힘든 감정은 어떻게 보면은 감정의 어떤 분출물을 흘려보내야 되는 이제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우울과 불안 같은 감정들이 내 몸에 계속 쌓여만 간다면 결국은 그게 나를 더 힘들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든 밖으로 흘려보내야 되는데 뭐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흘려보내기 좋은 방법은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힘들다고 징징댈 수도 있겠고 뭐 힘들다고 토로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내 힘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토로하면서 내 감정을 흘려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 더 건강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어떤 힘든 것을 품고 있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더 낫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아까 힘든 것을 얘기하지 않는 그 세 가지 이유에 이것을 빗대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이 상대방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처음에 나왔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내 소중한 사람이 내가 힘든 거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나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소중한 사람은 기쁨도 나누고 싶지만 슬픔도 나누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뭐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어렵고 어떤 게 인생에서 지금 힘든 것인지를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거를 풀어놓지 않고 얘기하지 않고 속으로만 담아놓는 것이 오히려 가까운 내 가족이나 상대방은 더 섭섭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나는 그 사람을 배려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정작 그 사람은 내가 얘기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서운함과 섭섭함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이유, 다시 말해서 내 상황을 상대방이 잘 모른다. 예, 그런 얘기죠. 예.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은 내 상황을 잘 모르고 내가 어떤 상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은 내 상사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긴 하겠지만 적어도 내 힘든 것들을 경청해 주는 것만으로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거고 또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 사람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내 힘든 감정을 저 사람이 잘 귀담아주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얘기를 하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힘든 거를 잘 귀담아 들어주고 경청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나에게는 되게 행운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인프라의 존재를 잘 어떻게 보면은 내가 활용을 하는 것이 나한테는 더 좋은 일이 되겠죠. 그래서 내 회사나 내 가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내 힘든 감정과 표정에 귀를 기울여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 감정을 전달하고 그 사람이 경청하는 그것만으로도 하나의 훌륭한 치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의 연장선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때로는 문제 해결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면은 가령 회사에서 되게 상사 문제나 일 때문에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 상사 때문에 힘들거나 일 때문에 힘들다는 거를 회사 사람들에게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얘기를 했을 때 회사에서 아, 네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해가지고 내 어떤 보직을 변경해 준다거나 일을 줄여준다거나 하는 일도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나를 되게 괴롭혔던 상사에게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그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좀 더 눈치를 보거나 나를 좀 더 조심스럽게 대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직장에서의 문제가 가정에서도 똑같이 통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별로 기대하지 않고 얘기를 했다손 하더라도 생각보다 내가 얘기를 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많이 보는 직장에서의 환자분들을 보면 직장에서의 어려움을 직장에 어느 정도 얘기를 해서 가령 보직 변경이나 부서 변경이나 그런 것들로 도움을 받은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인 도움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런 현실적인 도움을 너무 적나라하게 기대하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나친 기대를 했을 때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실망이 더 클 수 있는 법인 거니까. 그래서 얘기할 때는 그냥 내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는 정도로만 기대를 하는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이 바뀌거나 스트레스가 해결이 된다. 그렇다면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이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큰 기대를 가지지 않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내 힘든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회사 다니는 분들은 이제 내가 어떤 힘든 얘기를 회사에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되게 나약하게 보거나 아니면은 어떤 나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생길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이거는 회사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제 마찬가지, 그리고 일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뭐 큰 회사를 근무하시는 이런 분들 보면은 내가 뭐 정신과 병원을 다니거나 아니면 스트레스가 많아서 힘들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내가 어떻게 보면 되게 나약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져서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서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 일 때문에 힘들다, 상사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마치 내 회사에서의 이미지나 평판이나 고가의 나쁜 이미지를 줄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분도 있죠. 하지만 이제 그렇게 계속 쌓여가는 것이 결국은 나에게 더 독으로 돌아올 수밖에는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힘든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야지 내가 어떤 회사나 가정에서 더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얘기를 해서 뭐 더 나쁘게 흐르거나 이런 분도 가끔 있기는 합니다만은, 제 경험상 대부분의 경우에는 힘든 것들을 그래도 솔직담백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더 많은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도 지금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사람이 내 얘기를 잘 귀담아 들어주는 것만으로 감사하게 여기고, 또 운이 좋아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또 해결이 될 수 있다면 또 더 다행인 것으로 여기는, 이제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힘든 감정은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든 감정을 마음속에 계속 담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등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화병이나 공황장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든 감정들을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토로할 수 있는, 소위 징징댈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도록 해야지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징징대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고려해 보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토로하고 징징댈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한두 명이라도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큰 행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조차 하나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 피해를 주거나 힘들게 한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내 힘든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 스트레스 받은 부분들을 더 솔직히 담백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